근데 왜 세계적인 부자들은 수술 안 하고 왜 다 안경을 쓰는 거예요? 모든 수술이 깎아내는 거지 두껍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눈 수술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위험에 노출하는 걸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장 강력하게 의심하는 건데 안에 관한 안경을 쓴 게 아닐까? 보통 분 아닙니다 이분이. 네, 안녕하세요. 네, 양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안경 낀 거 처음 보잖아요. 안경 안 쓰잖아요. 네. 어때요? 좀 안 이상해요? 아니 나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안경 쓰면 엄청 똘똘해 보이고 하는데 그렇진 않은데 안 어울리진 않는다. 잘 그래요? 어울린다. 다행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경을 이제 낀 이유가 저희가 또 지식인 사이드에 지식인 분들도 모시는데 이번에 제가 그 깐부 회동을 보니까 회장님들이 다 안경을 끼고 있더라고요. 지식은 못 따라가도 안경은 따라가자 해가지고 안경을 조금 제가 좀 맞췄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지식 역할을 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쓴 거 아니야 지금까지? 지식을 우리한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럼 사이드였네요. 지식인 사이드였네요. 그렇지. 아니 근데 형님은 라섹 수술. 라섹을 했는데도 왜 안경을 계속 이렇게 이거 빼면 거의 바보죠? 이거 빼면은 나 진짜 못생겨져. 한번 벗어봐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와. 약간 안경빨이 있거든. 야 이거 양상국 저리 가라 되는데. 보면 공개합니다. 예. 야 엉망이네요. 진짜 아니 엉망까지는 아니잖아. 아니 근데 안경빨이 좀 있었네요. 근데 요즘에 왜 썼냐면은 네. 시력은 나쁘지가 않대요. 뭐 한 1.0 정도 나오는데 와 노안이 왔어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딱 썼는데 확실히 좋네요. 예, 안경 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안경과 눈 건강에 대한 유익한 지식을 유쾌하게 나눠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범준 교수님부터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통계물리학자 김범준입니다. 요즘 워낙 인싸세요. 유튜브만 키면 나오셔. 범준의 물리다. 야 또 깨알 라는 광고까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지난 17년 동안 SBS에서 의학 전문 기자 일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과에서 특임 전문 교수를 하고 있는 조동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안경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3D 맞춤 기술로 퍼스널 아이웨어를 만들고 있는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벌가에서 12년간 입주 베이비시터로 아이들을 돌봤고요.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들에게 제2의 인생을 도와주는 작가 지인옥입니다. 혹시 어느 정도 재벌가였는지 그냥 우리나라 탑10 아닙니까? 탑10 안? 와 그래요. 밝힐 수는 없지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아는. 그렇죠. 그 요즘에 보면 어쨌든 시력이 나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안과의 어떤 의술은 좀 발달할 거 아니에요. 저도 한 20년 전에 이제 라섹을 했는데 이게 눈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비용이 우리가 뭐 못 낼 정도의 그런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세계적인 부자들은 수술 안 하고 왜 다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 수술하러 갔는데 그 선생님들이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이 가본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안 했지만 그게 좀 불안하잖아요. 좀 뭔가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봤어요. 이런 라섹 스마일 라식으로 표현되는 시력 교정술을 최적기는 사실 20, 30대 40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적기인 연령대 너무 바쁘셔서 놓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때 받으셨는데 그 사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노안이 와서 노안에 관한 안경을 쓴 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제 세 번째 저는 가장 강력하게 의심하는 건데 젠슨왕은 병원을 안 갖고 계시지만 삼성과 현대는 있지 병원이. 아산 삼성이죠. 근데 초창기에 우리 라섹 이것은 우리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대학병원은 되게 보수적이었고 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이게 활발히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이분들이 20대에서 30대 40대 사이였을 때 누구에게 물어봤겠냐? 당연히 이재용 회장님은 삼성병원, 와 이것도 정의당 논리적으로 회장님은 풀어버리네 또. 예. 아산병원 교수님한테 물어봤으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여기에 상당히 보수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 할 때만 해도 약간 그런 이야기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직 모른다, 위험하다. 어때요? 그 어린아이들 라섹이나 라식 수술 많이 안 시키던가요? 재벌가에서는 이 눈 수술이 조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일말의 어떤 불편함이나 부작용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에 노출하는 걸 너무 조심스럽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에게는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눈이 나쁘다 그러면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안경을 맞춰서 쓰게 해주죠. 안경이 뭐 어쩔 수 없이 쓰는 거다가 아니라 내 눈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장치다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약간 0.0001%의 혹시 수술의 실패 가능성이라도 있을 수 혹시라도요. 있으니 그러니까 아예 수술 자체는 하지 않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얘기의 전제가 그러면 확실히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쪽은 다 눈이 안 좋다는 전제잖아요. 그 시력이 공개되진 않았잖아요. 패션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요것 때문에 좀 확대해서 봤는데 패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약간 이게 좋구나. 굴절이 되는 게 좀 보여요. 보통 분 아닙니다, 이분이. 예, 그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술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좀 이런 모든 수술이 깎아내는 거지 그걸 두껍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한쪽에서 깎는 거는 되는데 깎은 다음에 다시 채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원상으로 돌리는 게 어렵다는 이유로 다들 조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깎아내지 않고 거기에 각막과 같은 굴절률을 갖고 있는 무언가를 채워 넣는 기술이 발전된다면 그럼 깎은 다음에 다시 원상 복구가 가능해지면 그러면 훨씬 더 안전해지지 않을까요? 수술한 다음에 잘 안 맞아요? 그러면 다시 넣어드릴게요. 뭐 그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교수님 대단하신 게 실제로 지금 안과 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 그렇게 중요할 예, 것 같은데요. 예. 작가님 혹시 그 재벌가에서는 아이들의 시력 같은 걸 좀 더 신경 쓰면서 좀 해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블루베리 많이 먹나요? 블루베리 네, 먹어요? 뭐 눈에 좋다는 거는 많이 먹죠. 아이들 뭐 당근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많이 먹이려고 하고 당근 있고. 같은 거 말고 맛있는 건 뭐 없어요? 맛있는 거 블루베리 그냥 이렇게 간식처럼 먹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검진 또 받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뭐 드립 렌즈 필요하면은 그런 것도 하고. 검진 잘 받아야 돼. 근데 제가 작가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잘 살아서 눈이 좋은 건 아니고 못 살아서 눈이 또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왜냐면 못 살았는데 눈이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해서 만약에 혹시 안 좋은 상태에서도 더 나빠지지 않게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벌가가 그게 확실하게 좀 다른 거 진짜 같네요. 중요한 게 저의 아이가 어릴 때 눈이 나쁜 걸 몰랐던 거예요. 검진을 자주 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근시가 진행된 이후에 가가지고 지금까지도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보여야 가잖아요. 맞아요. 아기는 사실 이게 뭐 자기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혹시나 아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까이서 뭘 본다. TV를 가까이서 보고 책을 가까이서 네, 가져가서 가까이 본다. 보는 게 이건 좀, 무조건 네. 예. 아이가 텔레비전에 자꾸 앞으로 가서 보는 거는 눈을 의심해 볼 견지가 있어요. TV가 작아서 앞으로 계속 가는 그런 게 거예요. 아니라 이제 재벌가는 잘안 클 보여. 거야. 재벌가가 되게 유리하네. 벽 전체가 텔레비전이면.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안경 쓰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가까이 가서 TV 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경을 쓰게 됐는데 실제로 시력 저의 원인이 되나요? 안과 학회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그런 질문이 떠 있어요. TV를 가까이서 보면 시력이 나빠집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미신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우리 눈 운동하면 시력 좋아진다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기자 현업할 때 의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신경외과 전공인데 시력은 2번 뇌신경이 있고 눈을 돌리고 하는 뇌신경은 3번 뇌신경이에요. 눈 운동을 열심히 하면 3번 뇌신경은 발달하겠죠. 시력과 관련된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 눈 굴려봤자 그냥 이경규 씨 흉내 정도는 잘 낼 수 있지만 시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되게 정확하신 게 눈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요 눈을 떼그르륵 모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해요. 눈 운동은 되게 중요한 운동인데 그걸로 안경을 벗을 수 있다?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장시간 동안 매일 이렇게 스마트폰 3-4시간 보고 책 가까이서 보는 건 시력을 나빠지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까 그 원리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예. 나빠지게 해요. TV는 하루에 3-4시간 가까이서 보기가 어렵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전통적으로. 에이 저 6시간 봐요. 그리고 TV를 잠깐 보는 걸로는 시력이 좋아지지 않지만 근거리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30cm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TV를 30cm에서 보기도 않아요. 전체가 안 보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30cm 정도의 근거리에서 하루에 1시간 혹은 4시간 이상 계속 활동을 하면 근시 위험이 대단히 높아진다. 그 TV에 대해서 예전에 또 들은 이야기는 애들이 눈이 나빠서 TV 앞에 붙어 있는 건데 사람들은 TV를 가까이서 봐서 나빠졌다라고 착각한 거다. 그 재밌네요. 충분히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네요, 그거. 그러면은 그 재벌가 친구들은 TV를 어느 정도 거리에서 봅니까? 재벌가에도 똑같이 아이들에게 뭐 텔레비전을 보내준다든가 핸드폰을 보여준다든가 하지만 이렇게 환경을 좀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둡거나 이런 데서 보지 않게끔 이제 주의를 주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태블릿 PC를 보여줘서 조금 더 크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여줘서 좀 멀리서 볼 수 있게끔 이런 걸 조절을 좀 해주죠. 눈 건강을 위해서. 그럼 재벌가들도 막
쇼츠 같은 거 많이 보면 막 못 보게 하고 그래요. 쇼츠 재밌거든요. 재벌가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에서 보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단축해서 볼게 밀고 당기고 하죠 아이하고. 요즘 번외 질문이긴 한데 재벌가 엄마 아빠들도 혹시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한 다음에 본인들 책 사이에 이렇게 휴대폰 껴가지고 몰래 쇼츠를 본다든지 이런 행동 합니까? 저희는 많이 하거든요. 애들 앞에서 책 읽는 척하기 위해서.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재벌이 못 되셨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저도 라섹을 했고 애가 눈이 나빠지면 야 괜찮아 나중에 아빠처럼 수술하면 돼 이렇게 저도 말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제 안과 선생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라식 라섹이 너무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근시 진행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근시가 진행되면 안구 자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비유를 하자면 풍선을 적정 사이즈에서 더 크게 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얇아지면서 나중에 다른 사고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듯이 근시가 많이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뭐 황반 변성부터 시작해서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근시를 꼭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요즘 학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단은 라식과 라섹, 스마일 라식은 과거보다 되게 현재 기술적으로 발달했고요. 분명히 이것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근시는 안구의 장축이 길어지는 건데 그런데 앞에 각막을 내가 수술해서 잘 보인다고 해도 이 근시, 장축이 길어지는 근시의 나의 유전자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 뒷부분이 길어지면 시신경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나는 잘 보이니까 근시 관리 눈 검사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인즉슨 그 안과 가서도 평소에도 이제 확인을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는 이게 뒤에 늘어나는 그 데미지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은데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 30대 뭐 40대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지금 50대인데 라식 라섹을 젊었을 때 봐서 여전히 잘 보인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기사 보니까 최근에 20대 30대 세대도 조기 노안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늙어 보이는 애들 많아요. 그 노안. 그 노안 아니에요, 상국 씨. 노안 네, 그 아니에요? 노안 아니고. 근데 이렇게 노안이 원래 20대에도 오기도 해요. 노안은 뭐예요, 노안? 노안은 딱 이 수정체 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 거는 이거는 근시, 아주 저시력인데 나는 저시력이 아니에요. 제 보면 보일 렌즈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당겨서 내 눈이 못 당겨서 못 보는 걸 노안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들 많이 보시잖아. 그래서 노안하고 사실 원시가 그 증세가 비슷해요. 가까운 걸 못 본다는 공통점은 있어서. 그래서 아까 그 20, 30대가 노안이 온다는 게 좀 이상한 통계 같다는 느낌이 든 게 노안이 가까운 걸 못 보는 건데 그러면은 원시하고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걸 보면 오히려 근시가 늘어날 텐데 그거를 노안으로 판단하진 않았을 텐데. 근데 이걸 저는 뭐냐면 노안이 20, 30대에 증가했다는 거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근데 2025년에 포르투갈 논문이 있어요. 20, 30대 노안 증세를 호소한 사람들은 조사해봤더니 노안 아니야. 그냥 스마트폰 이런 거 많이 봐서 노안 증세가 있을 뿐이지 노안 아니야. 이거였어요. 실제로 20, 30대에서 노안이 증가했다는 근거는 우리나라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 제가 물어봤더니 노안 통계는 안 잡힌대요. 근시가 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안구가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수정체를 통과한 빛이 초점을 맺힐 때 망막의 앞에 맺혀요. 그래서 오목 렌즈를 써서 초점 권리 늘리는 게 우리가 근시 안경인데요. 근데 근시가 또 어떻게 올 수 있냐면 그 가까운 것을 자꾸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수정차의 두께가 아마 두꺼워져서 초점을 맺는데요. 그 상황을 아주 오래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우리의 수정체에 붙어 있는 근육이 수정체를 두껍게 하는 상황에 너무 오래 지속되면 이후에 먼 거리를 보낼 때 전환하는 게 그 기능이 조금 상실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우리 눈은 이제 각막이란 게 있고 각막에 수정체가 있어요. 요 각막은 카메라로 따지면 렌즈예요. 그리고 이 수정체는 줌이에요, 줌. 방금 말씀하신 이 수정체가 탄력을 잃는다는 거는 이 줌이 뻑뻑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망가져서 나이 들면 망가져서 하는 걸 노안이라고 하고 젊은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서 오래 보면 얘가 굳은 거야. 얘는 원래 멀쩡한 줌인데 이거 아니 이름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게 노가 늙을 노자니까 제가 이제 40대인데 노안 왔다고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안경 업계에서도 되게 큰 숙제예요. 사실 40대 중반부터 노안이 오고 책을 잘 못 보시고 돋보기 쓰시고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적절한 이런 수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설명드릴 때 아, 노안이 오셨네요. 그러면은 일단 화부터 내세요. 그리고 부정하세요.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도 일단 기분이 나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한때 업계에서 중년안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는데 중년도 이거는 예. 또 와닿지가 않죠. 아니 근데 중년안이 맞아요. 그러니까 40대에 노안이 있을 확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50대부터는 거의 8, 90% 되니까 중년안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노안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누구나 늙어요. 누구나 노안이 옵니다. 그러면 노인 연령까지 살았던 아주 위대한 과학자를 한 명 떠올린 다음에 그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김범준안. 저는 아직 아니고요. 아인슈타인 증세. 아니 그거 너무 거짓말은 아니잖아. 선생님 5분간 발언 금지. 그러면 혹시 노안 수술도 있어요? 노안 수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노안 노안 수술? 수술 있죠.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아까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근데 이거는 노안은 수정체의 문제인데 얘는 각막을 깎는 수술이잖아요. 기전이 안 맞아요. 한쪽 눈은 오목 렌즈로 깎고 한쪽 눈은 볼록 렌즈로 깎아서 하게 한다. 근데 그런 해본 분들을 만나 뵈면 너무 혼란스러워요. 어지럽고. 그리고 이거 적응 못하면 아까 김원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 수정체의 문제니까 인공수정체로 갈아 끼는 것. 그런데 이것도 사실 백내장이 있어서 수정체가 하얗게 돼서 어차피 수정체 빼야 돼. 그런 상태에서 인공수정체를 갈아 끼는 거는 말이 되는데 근데 멀쩡한 수정체를 냅두고 노안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인공렌즈로 삽입하는 게 과연 맞냐?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은 멀쩡한 거에는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안약이 이제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죠. TV에서 한참 나와가지고 아르헨티나 다들 연구팀이 안약을 딱 넣었더니 와 시력 교정표에서 3줄 이상이 향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약이 뭐냐면 그 안약이 필로카르핀이라고 하는 동공을 축소하는 약이에요. 동공을 축소하면 우리 잘 안 보일 때 눈을 이렇게 감듯이 뜨면 잘 보이는 것처럼 요 효과예요. 그래서 국내 전문가들이 검토했을 때는 너무 과장됐는데 장기간이 안 돼. 반짝 효과군요. 반짝 효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 안약, 안경 중에 가장 나은 방법은 안경이 되겠네요. 안경이 가장 일단 안전하고 간편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의존하시는 방식은 돋보기. 근용 안경, 그래서 한 40cm 정도의 거리만 잘 보이는 안경을 주로 맨 먼저 찾으시죠. 근데 이거의 문제는 먼 거리가 안 보이다 보니까 수시로 벗었다가 썼다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돋보기에 의존하시면은 침대 옆에 하나, 화장실에도 하나, 식탁에도 하나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멀리도 잘 보이고 가까운 곳도 잘 보여서 평상시에 그냥 쓰고 다니는 안경을 원하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등장하는 게 일단 다초점 안경이라는 제 안경입니다. 아, 네. 다초점은 이 안에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용어로는 이제 누진 다초점 렌즈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초점이 보통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멀리 볼 땐 주로 위로 보죠. 신호등을 본다거나 새를 본다거나 그러니까 위쪽은 원거리에 맞춰진 초점이 있는 거고 앞에 계신 분들은 보통 한 1m에서 2, 3m TV를 볼 때도 한 2, 3m 정도잖아요. 그래서 정면을 볼 때는 중간거리를 보는 초점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볼 때는 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은 가까운 거리를 보는 초점이 있는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초점이 하나의 렌즈에 들어가 있다. 근데 또 왜 누진이냐 누진세 이런 건 좀 안 좋은. 같은 단어긴 합니다. 네. 그 프로그레시브인 거죠. 이렇게 점차적이라는 그 맞습니다. 말이죠. 그 옛날에 보면은 어르신들이 밑에 이렇게 렌즈를 맞아, 있었어요. 씌워놓은 안경 그걸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렌즈를 쓰는 순간 아 나는 노안이 왔다라는 거를 만천하에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안 쓰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도수가 갑자기 변하니까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초점들을 점차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앞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런 누진 다초점을 썼다는 걸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생긴 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다초점 렌즈인 거고요. 1950년대에 개발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은 그러면 안경 직접 제작하시니까 그거 맞출 수도 있잖아요. 거북 먹일 때 이렇게 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맞춤 제작.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잘못된 습관에서도 그냥 잘 보이게 렌즈를 맞춰드릴 것이냐 아니면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고 그 사용법을 교육을 시켜드릴 것이냐. 그게 낫겠다. 근데 당장을 놓고 보면 잘못된 자세를 그냥 편하게 유지하시는 게 좋지만 노안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더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3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으로 주변부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흐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눈을 좌우로 이렇게 쉽게 돌려서 보시던 분들도 살짝 고개를 돌려서 보신다거나 아까 또 계단 내려갈 때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숙여서 본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누진 다초점 렌즈 자체가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를 같이 보는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렌즈이다 보니까 우리 얼굴형에 정확히 맞춰서 정확한 위치에 고정되지 않으면 나는 엉뚱한 렌즈를 써서 다른 거리를 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 다초점을 쓰면 어지럽다, 적응하기 힘들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이런 괴담들이 자꾸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제 안경 사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미국에 제가 가서 전시회 같은 데서 인사를 하다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제 명함을 바로 다 읽으시는 걸 보고서 이 차이가 왜 생겼지?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한국 대비해서 미국은 누진 다초점 보급률이 4배가 높아요. 그러면은 한국은 왜 이게 누진 다초점이 보급이 더 떨어졌을까? 그거는 약간 의료 제도의 좀 차이도 있고요. 미국은 시력 검사와 시력에 대한 부분만 전담을 하는 이제 아이닥터, 검안사라고 하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이분들이 시력 검사를 한 40분씩 되게 철저하게 해드리고, 그러면은 고객들이 아이 닥터가 처방을 해준 거니까 그대로 가서 누진을 쓰는 거죠. 한국은 시력 검사는 대부분 이제 안경사가 하고, 안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잘 못하세요. 왜냐면은 보험 수가 때문에 직접 하면은 이게 사실 손해가 나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안과도 우리가 불편해서 질병 위주로 보는 진료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거죠. 그 어쨌든 브리즘에서 하는 게 그런 시스템이고 얼굴형에 따라서 다 맞춤으로 지금 제작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걸 꼼꼼히 봐주기 힘든 구조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 오시면은 30분 동안 철저하게 시력 검사를 해드리고,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지를 잘 파악을 해요. 그걸 알아야 그분한테 적합한 누진 다초점 렌즈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누진 다초점 렌즈를 착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포지션이 잘못되면은 어지러울 수가 있고 맞아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바로 적응을 하셨잖아요, 그죠? 저는 좀 놀랐던 게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알을 선정해 주실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조명이 있으니까 빛 번짐을 최소화하는 알로 해주신다고 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직업을 파악을 하고서 그분한테 맞는 걸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로 모든 게 잘 되는 렌즈는 없지만 그분한테 최적화된 렌즈는 찾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찾아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그 렌즈가 내 얼굴의 특성에 상관없이, 얼굴이 삐뚤어졌다고 한들 뭐 너무 얼굴이 크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성에 관계없이 내 눈동자로부터 12mm 위치, 눈의 중심점이 딱 일치되는 위치에 고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안경테를 만나시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제가 이제 아이 안경을 맞추다 보면 눈이 워낙 나쁘니까 압축을 막 3번 하네, 뭐 2번 하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압축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왜냐면 부모 입장에서는 압축을 할수록 비싸지고 굳이 압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압축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고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정확히는 이 렌즈의 소재를 달리해서 같은 두께로도 굴절률이 더 높아지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시가 매우 심하게 진행됐으면 두꺼운 오목 렌즈를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지니까 빛을 더 많이 굴절시키는 소재의 비슷한 렌즈로 바꿔주는 게 이제 압축을 더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압축이라는 얘기를 그 안경 하시는 분들이 진짜 용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에게 굴절률이 어떠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압축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라고 금방 이해하는 게, 두께도 얇아 보이니까. 물론 잘못된 얘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압축이라 그러면 안경알을 두고 뭐 눌러서, 그게 전혀 아닌데 그거를 잘 설명하는 방법 같아요. 그러면 두꺼운 걸 쓰나 얇은 걸 쓰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두께가 얇아질수록 아배수가 증가를 해서 눈이 많이 나쁜 친구들이 너무 얇은 걸 쓰면은 좀 왜곡이 생긴다든지 이런 시력적인 불편이 조금은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눈이 너무 많이 나쁘지 않은데 무조건 얇은 거를 선호하는 것도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요즘에 조금 뭐 침침한 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 시력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1.5, 뭐 0.8, 0.9 마이너스는 더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저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 상국 씨 연예계 생활 그렇게 오랬는데 마통 왜 쓰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에 개설할 때 힘들더라고. 미리 뚫어놓은 겁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시력이 마이너스로, 왜 마이너스로 갈까요? 생각해보면 재밌긴 하거든요. 그 시력 검사표는 보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눈이 안 좋은 쪽, 그러니까 그 큰 글씨가 있는 쪽이 보통 0.1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나쁜 쪽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0.1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시력을 그 사람들의 시력이 마이너스다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마이너스라고 부를 수는 없거든요.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보면 거기 시력검사표에 0.1, 0.5, 1.0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사실 그게 굉장히 정량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의가 된 숫자예요. 6m 거리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면 대상이 어떤 각도만큼 차이가 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m 거리에서 1도라는 각도의 60분의 1, 그걸 1분의 각도라고 하는데요. 6m 거리에서 1분의 차이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의 시력, 그게 1.0이에요. 그런데 구별할 수 있는 각도가 더 크다면 그러면 사실 눈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각도의 역수로 시력을 정의해서 1.0인 사람보다 0.5인 사람은 구별을 더 잘 못하는 거고요. 시력이 2.0이다. 그러면 1.0인 사람보다 구별할 수 있는 각도가 더 좁은 거죠. 근데 초등학교 때 보면 막 마이너스라고 막 안경을 엄청 두껍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뭐 집안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눈을 뭐 좀 잘못 사용한 건가요? 담배를 아무리 많이 펴도 폐 이상 없이 돌아가시는 분 있듯이 태생적으로 좀 건강한 눈이 있냐. 2020년에 미국 의사협회지에 나왔던 건데 부모 한 명이 근시면 자녀가 근시일 확률이 42% 올라가요. 부모 두 명이 근시면 자녀가 근시일 확률이 270% 올라가요. 근시는 유전성이 되게 강하죠. 근데 유전이라는 건 되게 어려워요. 나의 근시 위험이 270% 높아진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근시가 될 확률은 70에서 80% 정도다. 뭐가 결합되면 100%가 되고 뭐가 결합되면 100%가 안 되는 애가 관건이겠죠. 그걸 환경적 요인이라고 하는데 근시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 야외 활동입니다. 멀리 보라고 하시더라고. 몽골로 보내야 되나요? 아니 몽골이 이게 좋잖아요. 진짜 실제로 좋지. 예. 야외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빛의 효과. 빛이 낮 동안에 시각을 자극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이 도파민이 장축이 길어지는 이 부분을 더디게 해줘요. 이 근시의 유전 확률을 갖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야외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특히 충분히 많이 해준다면 그 확률이 낮아지고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 보면 그걸 100%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네 분 모시고 좋은 주제로 이렇게 토론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전민기 씨 네. 어떠셨어요? 뭐 앞으로 이런 도전을 지식 인사이드 입장에서 안 할 이유는 없다. 네. 전민기와 양승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네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